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속도가 느려 답답하신 분들은 1.5배속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먹고 이게 입니다. 제목 우리 시엄마는 90살 큰 시누이는 70살 그리고 난 30살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하늘이 참 많이 우중충하네요. 그지같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거 모두 다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이젠 모르겠어요. 늘 낙천적이던 제 성격이 오늘은 비관적으로 변해버렸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나이가 90입니다. 90살이죠. 90살. 90살. 유관순 언니하고 진짜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막내 아들 즉 저희 남편은 올해로 49살이 됐고요. 끝으로 며느리인 저는 32, 만으로는 30살입니다. 남편의 경우 초혼이 아니고요. 애도 둘이나 있죠. 그래도 예전에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지금은 그 아이들 둘 다 성인이고 또 대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쓸 건 단 하나도 없고요. 거기다 따로 살기 때문에 마주칠 일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결혼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냥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상태고 식은 조금 더 나중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손이 시누이들이 많이 있는데 총 6명이에요. 다들 서로서로 챙기고 우애는 좋고 되게 화목해요.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가까이서 사는지라 이래저래 가끔 왕래가 있는데 이게 워낙에 나이 차가 많아서 그런지 다들 하나같이 저를 막내라 부르며 이뻐해 줍니다. 둘째 형님 빼고 말이죠. 이 사람은 말로만 이뻐해요. 말로만. 더군다나 이들 모두 거의 대부분이 저희 친정엄마보다 나이가 많아서 저 또한 깍듯하게 대하는 건 당연하고요. 사실 그래요. 저희 시댁의 이런 조건들 때문에 저희 집에선 당연히 그냥 완전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래봐야 이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엔 눈물까지 흘리면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두 분이 터벅터벅 걸어가시는데 이날 진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만큼 더 잘 살아야지 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무튼 그래요. 제가 그렇게 저희 부모님 가슴 다 찢어버리고 지금의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자꾸만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갭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뭔가 그러니까 이건 석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엄청 심각한 사고는 아니었고요. 당신 댁에 어머님 집에 벽에 걸려있는 시계가 말썽이라며 그걸 고친다고 의자 놓고 올라가다가 떨어졌어요. 나이 90 넘은 노인네가 도대체 거길 왜 올라가는 거야? 왜 거길 올라갔다고? 평소 팔도 부들부들 떠는 분이고 워낙에 연로하시다 보니 딱히 지병이 없었음에도 이래저래 건강이 나빴던 분이에요. 또 그런 만큼 나라에서 도움이 또 보내주는 데다가 어디 그뿐이야. 당신의 그 수많은 자식들도 진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거길 왜 직접 올라가신 걸까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단 1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어머님 부상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남편이랑 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인 건 뼈에는 이상이 없었고 타박상이 좀 많이 심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이면 침 좀 맞고 치료받고 그렇게 며칠 지나면 벌떡 일어나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가 90이야. 워낙에 연로한 분이라 그런지 그 길로 그냥 아예 자리 깔고 누워버리셨어요. 하지만 이게 또 그냥 타박상이라 입원은 무리고 결국 몇 가지 검사만 하고 대구로 모시고 왔는데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죠. 그러니까 당신 수발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저는 어머님을 딱 2번 본 게 고작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 말이죠. 저희 어머님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당신의 막내 아들이 이혼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거 알면 심장마비 걸려서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온 식구들이 그냥 다들 쉬쉬 했었는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내 며느리,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전처, 워낙에 연락이 없으니까 안 오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늘 소식을 궁금해했어요. 결국엔 할 수 없이 저희 큰형님이 놀라지 않게 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로 어머님은 저라는 사람을 아직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세요. 며느리인 줄 모릅니다. 그냥 뭐 도우미, 나라에서 보내주는 도우미, 뭐 그런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상황이 그렇잖아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 일단 우선 급한 대로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제가 웨이트리스 일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좀 쉬는 중이기도 했고, 또 저희 남편의 경우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얼마든지 마음대로 시간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뭐 이런 이유로 다른 형제들이 저희 부부에게 부탁을 했고, 뭐 어쩌겠어요. 저도 그냥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비록 어머님이 나라는 존재를 잘 모르시긴 해도 뭐 별일이야 있겠어? 뭐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러자고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를 했습니다. 폭풍 후회. 저희 시어머니 아예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셨는데요. 해서 당신이 드시는 그 밥 끼니도 저희가 직접 먹여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처음에 서로 돌아가면서 잘 돌봐드렸습니다. 저희 집으로 왔죠. 그런데 한 열흘 정도가 지나니까 하나둘 일이 바쁘다며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꼼짝없이 제가 그 모든 케어를 해야 하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드시는 밥 일일이 떠먹여 드려야 되고, 그 신경 써야 되고, 쉽게 드리는 거, 물론 뭐 도우미 분들이 오긴 하지만 같이 도와야 되고, 매번 화장실 이거 제가 부축해가지고 직접 모셔다 드려야 하고, 거기다 계속 정말 끊임없이 아프다 이러면서 울먹울먹. 솔직히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남편은 맨날 저한테 미안해하고, 또 한 번씩 본인의 누나들이 안 오는 날에는 바로바로 전화해가지고 누나들 그 한 명 한 명과 대적해 싸우고. 근데요, 이게 참 저희 남편이야 뭐 그렇다 쳐도 저는 형님들에게 대놓고 화조차 낼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저번에 한 번은 저희 큰형님이 어머님 다치고 한 2주 정도 됐을 때였나? 이렇게 오시다가 하루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 이러면서 눈물까지 보이고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막내야 미안하다. 내가 손자를 돌봐야 해서 너한테 큰 짐을 떠넘기네. 미안하다. 참고로 저희 큰형님 나이가 70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빵 터지네. 이러시는데 제가 어떻게 화를 내요. 거기다 대고. 거기다가 워낙에 착한 분이고 또 평소 저한테 해주시는 거 보면 빈말이 아니고요. 진짜 친한마 같은 분인데, 아니 오히려 진심으로 제 마음 알아주고 미안해 하시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고맙더라고요 나는. 그런데 문제는 둘째 형님이에요. 둘째 형님. 68살입니다. 둘째 형님은 평소엔 땡땡아 이러면서 완전 다정하게 이름 부르고 딸처럼 대해주더니 이런 문제 터지니까 옳게 사실 처음엔 바로 저한테 부탁을 했던 게 아니었어요. 저희 큰형님도 그렇고 다들 다른 형님들도 그렇고 어머님을 그냥 댁에다 모셔놓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돌봐드리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둘째 형님이 집이 너무 멀다는 이유로 저희 집에 모시자는 말을 했고 결국 그렇게 된 거였어요. 물론 제가 허락을 한 거지만. 아무튼 저는 형님의 그 마음이 참 밉다는 겁니다. 평소엔 땡땡아 아이고 우리 딸 같은 땡땡이 이러더니 자기 엄마 아프니까 이젠 저보고 다 해라 이거죠. 막말로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랑 시어머님이 뭐 평소부터 동고동락했고 그렇게 미운정 고운정 뭐 다 들어가지고 그런 거라면 저도 납득이 되고, 아니 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요. 제가 일부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무튼 저희 어머님은 딱 한 달 반을 저희 집에서 지내셨고 그런 후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대구로 돌아가셨는데요. 사실 이때 거의 모든 자식들은 이참에 엄마 시설로 보내드리자 그랬는데, 문제는 바로 저희 시어머님. 어머님 당신이 그걸 진짜 극도로 싫어하세요. 악을 씁니다.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왜 거길 가냐 이 못된 것들아.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그 못된 자식들조차도 이제는 거의 다 할머니예요. 할머니. 다들 6, 70이야. 그런데도 어머님은 본인만 생각하고 고집을 부려요. 혹시 이러는 제가 나쁘게 보이나요? 근데 저희 어머님을 직접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바로 쇽 들어갈 겁니다. 당신 스스로 어느 정도의 활동이 가능함에도 이제 그럼에도 매끼 밥을 저희가 직접 떠먹여 드려야 하고 늙은 자식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1도 없으세요. 아, 그리고 저만 보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하는데 네가 나 오래 살게 기도 좀 해다오. 어이? 이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 하루에도 몇 번 저 볼 때마다 하셨던 단골 멘트였어요. 진짜 90평생을 본인밖에 모르고 살아온 분입니다. 정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저희 형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입니다. 어이가 없네. 여러분, 잠시 후 2부에서 뒷이야기 계속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부에서